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어르신들 어제 저희 공개방송에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요. 잘 가셨나 돌아가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쾌도남마 200회 특집 공개방송 여러분들 큰 관심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효리 소녀시대 싸이 이런 사람들이 나왔냐고요. 이런 사람 안 나왔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분들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쾌도남마 식구들끼리 단촐하게 모여서 저희끼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몇 배냐? 세지 못할 정도로 한 10배는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 바람에요. 저희가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오랜 시간 쭈그려 이렇게 앉아서 보신 그 어르신들 정말 죄송하고요. 끝에서 서서 잠깐 보려다가 3시간 내내 보고 계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부끄럽고 제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라 이렇게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좀 이제요, 까불지 않고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짚겠습니다. 이분 좋아하시는 팬들이요, 한 100만 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보다 사인 더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또 안티팬이 또 한 100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작가가 들었나 봅니다. 정치 성향은 좀 다를지라도 이분 내공이 있습니다.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창중 칼럼 세상 대표 함께 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예. 독자들, 시청자들 분께서 그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고요. 어떤 분은 제가 10년 전에 쓴 책을 가져와서 참 감히 사인을 또 해달라고 하시고, 또 송편을 빚어가지고 오시고, 또 무슨 귀한 과일이라고 해가지고. 망고. 그 할머니가 그 망고를 여러 겹 써가지고 크기가 이만해서 저는 큰 수박인 줄 알았더니 까보니까 이제 망고였어요. 깨지지 말라고. 눈물이 나는 망고. 예. 눈물 젖은 그래서 망고. 제가 볼 때는 우파 할머니이신데, 그 우파 할머니께서 또 편지를 또 쓰셨어요. 그 안에. 기계를 잃지 말고, 꿋꿋하게, 누가 비난하더라도, 언론인으로서 정도를 걸어라. 이런 내용의 또 주문을 또 하셨더군요. 저는 어제 선물 받으신 거 보고 좀 부러워서, 저도 하나도 못 받았나 했더니, 회사에 저도 손수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죠. 겸허한 자세. 그러면서도 치열한 자세로. 참 언론인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 윤창중 대표한테 쾌도남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뼈를 묻기로. 뼈를 묻기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그 기자회견 빨랫줄 장타입니까? 쫙 뻗습니까? 빨랫줄. 그죠? 휘어지는 장타가 아니고 쫙 장타입니까? 제가 어제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고 마치 그 야구 선수가 그 짜릿짜릿하게 장타를 날리는 그 이른바 빨랫줄 장타, 그걸 봤을 때의 그 짜릿짜릿한 그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로 마침내 아버지 박정희를 밟고 넘어가는 그 당찬 모습, 전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 그 황상민 교수는 공개방송에서 파울이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들으셨죠? 네. 왜냐면 이거는 민주당과 안철수 원장이 요구하는 그러한 그 어떤 뭐라 그런가 프레임이 아니라 뭔가 이게 덫에 걸린,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제 계속 요구하는 것들 다 받아줄 거냐?
정치라는 건 참 오묘한 거예요.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독재 과거사를 갖고서 박근혜한테 이제 올가미를 씌우다가 네. 박근혜가 완전히 올가미 속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걸 역공의 빌미로 만들어준 거. 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박근혜 후보한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던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박근혜가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였을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뭘 떠올렸냐면 1987년 노태우 민정당 후보의 6.29 선언을 생각했어요. 아, 그때도 감동이. 그때 김영삼과 김대중 두 이 야당 후보들이 직선제 개헌, 그러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밀어붙였는데 네. 노태우 후보가 이것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예상을 해봤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노태우 후보가 완전 기선을 제압하는, 주도권을 장악하는 이런 출발선이 됐는데, 물론 어제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이 6.29 선언에 미치는 그야말로 스타디움을 완전히 넘어가는 대히트는 아니죠. 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빨래줄 장타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배가 아픈 거죠. 네. 네?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너 당신의 오전에 사과하고 오후에 말춤 추느냐 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왔는데 보니까 말춤도 아니고 손만 이렇게 네. 했죠. 네. 긴급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 부산에서 일정이 있으니까 내가 산 건데 네. 상대방이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진정성이 없다. 요즘 유행하는 게 진정성인데 과연 진정성의 정체는 무엇인가? 진정성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을 무슨 저울에 다룰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건 참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이에요. 네, 네. 맞는 말씀이신데. 네. 하여튼 오전에 하여튼 사과를 네. 눈물이 글썽글썽한 중간중간에 말씀하는 그 기자회견 중간중간에 아주 비장한 그러한 모습에서 오후에 하여튼 주변에서 계속 박수치고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또 막 해주고 이렇게 이 모습이 보기는 안 좋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제가 이건 편들고 싶지 그렇죠. 않고 예, 당일은 시비를 계속하고 싶지 않은데 네, 당일에는 조금 자중한 모습을 네. 보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꼭 반드시 그래야만 더 진정성이 보였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여튼 간에 지금 하여튼 아버님을 밟고 지나갔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픕니까, 네. 사실은.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자꾸 저렇게 박수치고 막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예. 그 말춤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네, 그럴까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 박근혜 후보의 그 연설문을 보면서 이른바 말의 힘, 연설이 갖고 있는 저력을 저는 다시 한번 봤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의 한 그 딸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서 말하겠다. 네? 네. 결국 연설은 뭐냐면 연설에는 영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동을 주는 건데. 그걸 진정성이라고 그러죠. 예, 진정성이라는데. 저는 박근혜의 그런 표현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도 진정성 봤습니다. 예. 박지원 원내대표가 말이죠. 자기가 고백하기에도 박지원 원내대표의 아버지는 좌익 운동가였다고 분명히 실토했습니다. 그럼 박지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 아버지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지은 죄과에 대해서 사과해라.
했을 때 박지원 원내대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남의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정치인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과를 했으면 사과를 받아들여야지. 박지원 원내대표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했던 분명한 좌익 운동가였고 1944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정치 라이벌들이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당신 아버지의 공과에 대해서 말하고 과에 대해서 사과하라 하면은 선택할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박근혜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당신은 인간을 넘어서 아버지 박정희를 뛰어넘어서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 5.16 유신 이력사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정당한 요구였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네. 모든 좌익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 당시에 그렇죠. 대한민국에 좌익이 꽤 많이 있었고요. 네. 그 지식인들도 좌익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었고요. 네. 제주 4.3 지금 어떻게 민주화 운동입니까? 4.3 사건. 네. 네.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도 지금 논란이 있죠. 물론 네. 무고한 양민이 피해를 보고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전쟁은 잔혹한 교사이다. 네네. 따라서 전쟁을 치름으로써 엄청난 피해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이라는 것은 무한한 용어죠. 그러나 당시에 분명하게 좌익 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했었고 또 건국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는 세력인 건 틀림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된 겁니다. 그때 좌익 운동이 뭐가 잘못됐냐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 정통성은 송두리째 무너진 거죠. 네, 그런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어 오기 때문에 이른바 종북의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지금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해찬 당대표는 진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를 제가 편드는 건 아니지만 그분도 그 말에는 진정성이 분명히 거기에 시비를 건 건 아니고 이제 오후에 말춤 춘 거 가지고 시비를 건 거죠. 말춤 이야기 이제 그만.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요구한 게 네. 박지원 이게 박 씨가 많이 나옵니다. 네, 박근혜 후보의 그 워딩의 문제가 잡은 게 아니라 네. 예, 오후에 말춤 춘 거 가지고 이제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제 박근혜 후보의 말 속에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감동적인 부분이 많았다. 그 중에서 아버지는 소위 말해 5.16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전역식을 하셨습니까?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나의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고심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든 지금이든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아버지 박정희의 그 경계선을 넘으면서 대통령 박정희와의 결별,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독재 유산과의 거대한 결별식. 저는 아주 감동적으로 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가 그야말로 최대 극빈의 빈곤과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에 성공한 이 역사 속에서 그 불행한 과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박근혜의 어제 그 기자회견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그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 공과 또 대한민국이 피치 못하게 헤쳐올 수 없는 과정에서 쌓였던 어떤 역사적 불행이 다시 한번 교차하게 만드는 그 시대를 일관 우리가 살아온 한 세대로서 제가 볼 때는 아주 감동적이었다고 보는 거죠. 네,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했다. 네.
그래도 홈런이라는 단어를 안 쓴 거 보니까 뭔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 봐서.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런 과거사 문제, 아버지를 밟고 넘어가는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대히트 홈런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는 없는 거고. 시기는 좀 늦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오히려 시기는 좋았다고 보는 거예요. 시기는 괜찮아요. 네. 이게 뭐냐면 극적 효과라는 것은요. 이 대표적인 얘기로 김정일 같은 경우 계속 국제적인 트러블 메이커를 하다가 조금만 착한 것처럼 보이면 그게 크게 부각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극적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극적 효과는 제가 좀 얄팍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상당 효과를 본 거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지금 박근혜 후보가 박 대통령의 과거사 문제라는 올가미에 들어갔느냐. 이건 오만이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선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 바로 8월 21일 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이러면서 질풍노도처럼 이 국민 대화합에 길을 걸은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아주 참 큰 힘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방심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좌파 진영이 굉장히 당황하니까 박근혜가 굉장히 거기서 안이해진 겁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인혁당 사건에 관한 그 실언도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 네? 박근혜는 결코 오만해서는 안 된다. 네? 아, 오만했기 때문에 그런 실언들이 나왔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보는 네. 거예요. 박근혜의 오만.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오만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만할 때가 네. 언제입니까? 그게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주기적으로 나옵니까? 그게 모든 정치인 다 그런데 네. 한 방을 때려가지고 그게 이제 효과를 보면 다시 오만해지고 안이해지고 네. 그러다 또 정신 차려서 또 하고 뭐 이런 거 아직 그러니까 뭘 쌓다가 무너뜨리고 쌓다가 무너뜨리기 아니 정치인데 탑을 그래. 쌓다가 네. 종이탑 쌓다가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네, 이런 건데 그날 당일날 또 뭐 임명한 그 공보 대변인이 또 말 실수하는 바람에 그래. 또 찬물을 좀 껴얹었죠. 그래서 가슴 아프죠. 지금 박근혜 후보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친박계를 해산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네? 왜 끊임없이 친박계 얘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네? 대한민국 집권당 새누리당이 이게 박근혜 당입니까? 이게 무슨 친박계의 전유물이에요 지금. 큰 역사에서 볼 때 친박계라는 것은 집권당의 주류로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조각배에 불과한 거예요. 역사 앞에 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용인술. 잘못된 거죠. 용인술. 박근혜의 용인술이 잘못됐다. 용인술의 한계를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 개인적 인연이 연연하는 거. 네? 그리고 대변인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기 말 한마디만 하면 확 이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른바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다가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대변인 누구 시키는 잠깐만요. 예. 이게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 좀 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홍사덕 전 의원, 그다음에 맞습니다. 네? 네. 홍사덕 예, 전 나왔습니다. 의원. 예. 송영선 전 의원. 네. 막말 친박계들이 이렇게 구설에 올랐지 않습니까? 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서요. 아니 그런데 네. 정치적 인사라는 것은 말이죠. 아무리 김재원 의원이 훌륭한 재능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친박계 골수라는 사람을 다시 대변에 시킨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래도 김재현 대변인이 그래도 소리 없이 유일하게 방송에 그래도 나와달라 그러면은 응해줬던 참 여기 이정현 공보단장 기다리고 계시지만 이정현 단장하고 김재원 지금 대변인 될 뻔했던 분하고 김재현 의원이랑 윤상현 의원 요 부분 정도만 사실은 열심히 이렇게 언론에 좀 나와달라고 섭외하면 응하고요.
다른 분들은 잘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아니 또 뭐 잘 나오니 안 나오니가 좀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아, 조윤선 대변인 자꾸 나오셨죠, 참. 예, 예, 예. 죄송하네요. 예. 사실은 그 김재현 의원을 제가 주목한 게 네. 김재현 의원이 초선 때인 7년 전에.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 네. 김재현 의원한테 박근혜 대표가 당시 당 대표가 뭘 맡겼냐면은 그 크림정치위원회를 맡겼습니다. 네. 근데 김재현 의원이 행정고시 출신이고 사법고시 출신이고 수기 아닙니까? 네. 또 검사 출신이고. 근데 거기서 당시 원내대표를 지었던 당내 최고 중진 김동영 의원과 김동영 의원하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BS TV 앵커로서 참 각광받던 박성범 의원을 말이죠. 네. 검찰에 고발 조출했어요. 야. 초선 의원이. 나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김재현 의원한테. 제가 그때 논설위원 때예요. 해장국 사주겠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막걸리 한 잔 좀 하고 싶다. 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청진동 해장국집에서 생선전하고 네. 참 해장국, 술국 7천원짜리 놓고서 참 대한민국 정치를 우리가 참 바꿔야지 않겠느냐 예. 하면서 참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통음했는데 네. 그 김재현 의원을 저는 그때 이 사람은 참 기계의 정치인이구나. 저는 감동했는데 네. 이분이 2007년도에 소위 말한 친이계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하니까 정말 친이계 공천 학살로 공천 낙천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때 친박 연대나 무소속으로 출마했구나. 중국으로 가셨죠. 근데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정치 안 하고 구질구질하게 정치 안 하고 4년 동안 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중국 북경대에 가서 중국말 배우고 정치평론가로 변신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대표님이 멘토시군요. 아닙니다. 멘토라기보다도 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가 막걸리 한잔 제가 삽니다. 솔직한 얘기. 그때 산 거 맞죠? 제가 샀죠. 네. 돈도 없으시면서. 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날 또 얻어먹고 샀다 그러면 이게 또 고소되니까. 예. 그냥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허장 선생, 사실 이게 허장 네, 선생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샀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산 거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막걸리 먹는 거야, 뭐. 네. 많은 돈이 아니니까. 예. 이제 그랬는데, 참 이분이 저는 김재현 의원이 잘 되길 바랬는데, 저는, 이게 어떤 정말 신이시여 존재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근혜 후보가 그야말로 대변인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김재현 의원, 골수 친박계를 기용한 거, 그것도 잘못된 거고. 또, 김재현 의원도 대변인으로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참 이 일종의 변을 당한 거. 저는 정말 신이시여 존재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재현 의원 말이죠. 정말 저는 아까운 정치인입니다. 새옹지마 있지 않습니까? 새옹지마. 머리 깎고, 네, 새옹지마. 절에 가서, 네. 한 머리 달 깎아야 정도, 됩니까 꼭? 머리 안 깎고 그냥 절에 가죠. 절에 가서 한 달 정도 네. 좀 반성하고, 네. 마음 비우고, 네. 돌아왔으면 합니다. 네. 한 달 갔다 오는데 머리 깎으라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예. 이제 박근혜 후보는 네.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보니까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저는 그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밟고 넘어간 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걸 넘어서. 네. 박근혜 자신도 좀 밟고 지나가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공주 이미지를 벗어라 이런 뜻이죠. 박근혜 후보의 대변신이 나와야겠다. 서민적으로. 첫째가 뭐냐? 네. 박정희 대통령의 서민적 이미지를 좀 빨리 빌려다가 네. 자신의 옷으로 입었으면 좋겠다. 박근혜 네. 대통령이 그때 돌아가시는 날, 서거한 날, 박정희 대통령. 죄송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날. 발음 잘하세요. 오해받습니다. 예, 예. 요즘 발음이 좀 가끔 안 됩니다. 서거한 날, 그 의사가 네.
주치의가 양말 펑크한 거 보고 아 이거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말 펑크한 거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 서민 이미지. 그렇죠. 혁대도 탁 낡고 달았고, 네? 팬티를 이렇게 꿰매 바늘로 입으셨고. 꿰매서 입었다. 그건 이제 유경수 여사의 네, 유경수 여사의 경우고. 네. 근데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화장실 변기에 벽돌을 넣어놨더라. 네. 그 물을 아끼기 위해서. 네. 자, 그런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의 역사를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국민들이 군사정권을 용인한 배경은 과연 무엇인가? 군인들이 민간 정치보다 더 깨끗하고 국가 경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른바 프로 정치인들, 전문 정치인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던 차에 박정희 대통령이 논바닥에 들어가서 바지 걷어붙이고 모심고 농부들하고 그리고 나와서 막걸리 마시고 이러한 서민적 이미지가 국민들의 마음을 녹였던 겁니다. 네? 네. 왜 박근혜 후보는 그런 서민적 이미지를 갖지 못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 둘째. 자, 둘째는 뭐냐면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그 단일화 과정에 박근혜 후보가 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네. 관망이라 그러지. 네. 멀리서 관망하는 게 아니라 몸을 던져야죠. 아. 던져가지고 네. 진흙탕에 옷 묻는 거 염려할 게 아니라 몸을 던져가지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전투력 있게. 네.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뭐하냐? 네.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네. 국가 안보는 어떻게 하겠 거냐?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당신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식을 당신이 지지하는데 여기서 설명하라. 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대한민국의 육군 65만 명을 30만 명으로 과연 줄일 것이냐? 그러면 북한 인민군 125만 명하고 어떻게 이걸 싸울 것이며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국민 경제는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정책을 놓고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놓고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검증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셋째. 네. 셋째는 뭐냐? 박근혜 후보가 이번 추석 연휴에도 쉬지 말고, 네? 손발 걷어 붙이고 붙이고 제2탄, 3탄을 내놔야 됩니다. 무언가. 무언가 내놔야 됩니다. 네. 그건 자신들이 알아서 알려주고. 네. 그래서 이 소위 말한 이번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그 사과 문제, 이로 인해서 전국 주도권을 잡은 것을 계속 이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그 단일화 후폭풍 결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재벌 대개혁은 시대적 요구다. 셋째.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경제 민주화, 예컨대 그렇습니다. 경제 민주화 같은 걸 얘기할 때 무슨 경제 민주화가 뭐냐라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선거에 임하는 기술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선거 기술이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아둘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분명하게. 네. 넷째. 네? 넷째. 넷째는, 자, 완전히 해체하라면서요. 친박계를 완전히 해체하고, 친박계도 그야말로 우리는 뒤에서 물러서서 박근혜의 대통령 만들기에 우리가 일조하겠다. 이선 후퇴하겠다. 라는 그러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지금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박근혜 대선 기획단을 보면요. 무슨 60대, 70대가 주도하는, 네? 80대가, 내일 모레 80대 육박한 그런 인상을 주는데, 이런 이미지로 과연
이른바 역동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 네.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 뒤에 공보단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네, 대한 그렇습니다. 답을 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 사건들, 네, 그 진실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까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세요. 네. 박근혜는 보통 사람 박근혜, 네. 그리고 강하고 당찬 박근혜, 이걸 어떻게 앞으로 국민들한테 새롭게 보여주에 따라서, 이른바 네. 뉴 박근혜를 보여주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판도에서 추석 민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대선 후보들의 추석 전 지지율이 대체로 대선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각 캠프마다 추석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내 지지율 1위를 달리다가 지금 추석 앞두고 역전당에서요, 지지율 하락세를 맞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가 지금 가장 어려워 보입니다. 분위기 반전기에 다시 한번 맞을 수 있을까요? 구원투수 모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공보단장 58초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